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외곽에서 규모 있는 장어집을 운영하며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5대 여성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말 아시죠? 저희 시댁이 그런 식으로 나오길래 제 인생에서 그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다 보니 술도 좀 하게 됐죠. 저도 나름 긴장을 해서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자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라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됐죠. 엄마는 며느리 잘 봐서 좋겠어. 들어보니까 사돈 쪽 가게가 엄청 크다며. 이제 내 동생 고생 안 해도 되겠네. 너는 자식 키우는 엄마라는 애가 그런 말을 하냐? 넌 나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 왜 갑자기 애들 얘길 꺼내고 그래? 그리고 올게. 내가 잘 살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 가자미 눈 뜨고 쳐다봐. 우리 집에 비해서 사돈이 잘났다고 생각한 적 없어. 거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아들 잘 키워서 대기업 보냈고 사돈은 가게 잘 키운 덕에 우리 아들 만나 결혼시켰으니 누가 키우는 게 더 낫다고 할 수 없지? 솔직히 가게 잘 꾸리는 것보다 자식 잘 키우는 게 더 힘들고 대단한 거야? 엄마가 유난히 키우긴 했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엄마는 첫째인 나보단 동생만 챙겼잖아. 학원이다 뭐다 하면서 너가 그런 걸로 서운하다 해도 봐라. 집안의 아들이 잘 서야 나머지 가족이 편한 거야. 잘 봐라. 나중에 너도 내 동생 덕 볼 날이 있을 거야. 안 그래도 뒤척거리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으니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희 친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기분 좋진 않았지만 대놓고 흉을 보거나 욕을 한 것도 아니다 보니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싸우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정신 승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혼자 대기업에서 버는 것보다 저희 친정 가게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걸 비슷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본인 아들 기죽는 게 싫어서 그러는구나 싶었죠. 저희 부모님이 200평 되는 장어집을 운영하시는데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대부분 가게 하는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고 하는데 너는 왜 사돈댁 가게 안 나가고 회사를 다녀? 나중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장어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사장님보다는 월급 받는 월급쟁이가 더 좋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부모님이 주신다고 하면 받아. 그러다 엄한 사람이 그 가게 먹으면 어떡해. 부모님 가게인데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같이 회사 다니고 있으니 저한테 아무것도 안 빌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본인 목도 챙길 줄 알아야지. 어디서 그러면 멍청하다고 욕먹어. 가끔씩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가게를 언제쯤 물려받냐는 식으로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다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니 확실히 회사는 다니기가 어렵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아플 때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맞벌이도 워낙 힘드니 힘든 고비만 지나가면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신이 아이 낳고 회사 다닌다 했을 때 응원해 주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갈 때마다 우리 애 혼자 남아있는 것도 마음 안 좋고 당신이랑 나랑 둘 다 야근할 때마다 발 동동 구르는 것도 힘든데 당신 그냥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요즘은 외벌이로 힘들다고 하잖아. 지금 좀 힘든 거 지나면 괜찮을 거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나는 애들이 너무 일찍 어린이집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엄마 아빠 기다리는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던데 당신은 안 그래? 애 어릴 때는 좀 키우고 나서 다시 회사를 다니는 건 어때? 그때 됐어. 나 뽑아주는 회사가 있겠어? 우선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야지. 솔직히 나도 마음 안 좋을 때 많지만 나중 생각하면 솔직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하는 가게도 있잖아. 우리가 비빌 언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주말이나 그럴 때 바쁘시면 당신 부르기도 하잖아. 나중에 정 안 되면 장인어른 가게에서 일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남편은 어떻게든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를 원했어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회사 일은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일이 빨리 끝난다고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 아이는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가서는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는 아이 중 하나였거든요. 남편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애한테 너무한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이 한 말대로 제가 나중에 회사에 다시 취직하지 못한다면 친정 가게에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김서방이 전화해서 알려줬는데 너 회사 그만뒀다며? 아무래도 애 어릴 때는 내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실 계속 회사를 다닐까 했는데 김서방이 그만두고 애 보라고 하더라고. 잘 생각했어. 나나 너희 아빠는 일찍부터 가게를 하느라 너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엄마가 뭘 방치해. 주말마다 여기저기 놀러간 적도 많고 그렇잖아. 엄마도 그걸 너 다 커서야? 알게 돼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야 데리고 다녔지. 그전에는 우리 가게 안에 방 하나 만들어서 너 넣어놓고 장사하고 그랬잖아. 나도 너 회사 그만뒀으면 했는데 잘 됐어. 나는 엄마가 나 회사 그만두는 거 싫어할 줄 알았는데 예전에도 나한테 여자도 돈 벌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거야 애 없을 때 얘기지. 애가 생기면 엄마는 자식이 먼저야. 돌도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보내는 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잘했어. 저희 친정엄마랑 친정아빠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가고 회사 다니는 모습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엄마가 예전에 저한테 결혼해도 일 그만두지 말라고 하셔서 이번에 한 소리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의 응원을 받아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이도 저랑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예전보다 짜증을 덜 부리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가족의 행복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3살 정도 되니 저도 슬슬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쯤부터 친정 부모님이 저를 찾는 일이 많아졌어요. 오늘 바쁘지 않으면 와서 일 좀 도와줘라. 갑자기 일하던 애가 못 나온다고 해서 그럼 애 어린이집 보내고 갈게요. 근데 내일도 그 사람 안 나온대요.
완전히 그만둔다나 봐. 그래서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긴 한데 요즘 장어철이라 그런지 사람이 점심 저녁 둘 다 많거든. 그리고 내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그럼 이번 주는 내가 가서 좀 봐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애 데려와서 엄마랑 집에서 좀 봐달라고 하지 뭐. 그럼 고맙지. 너희 엄마가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쉬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되니 우선 남편한테 얘기하고 갈게요. 내가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를 알아보는 중이어서 저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요즘 엄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 그리고 지금 같이 일하던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당신이 가서 도와드려야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비빌 언덕이 자기잖아. 아, 그럼 수빈이는 내가 저녁에 데리러 가야 되나? 아, 우리 부모님 가게에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 그때 우리 애 데리고 와서 엄마랑 집에 데려다 놓으려고 해. 엄마도 집에서 애 보는 게 훨씬 쉬우실 테니까. 가게에 있으면 아무래도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럼 당신이 사람 구해줄 때까지 좀 도와드려. 어차피 당신도 다시 일 알아보려고 했잖아. 장모님 대신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남편이 먼저 친정 부모님 가게에서 좀 더 일하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친정 가게에 가는 날들이 많아졌죠. 하루는 주말에 시댁에서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오전에 잠깐 가게 나와서 일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와서 가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주말이라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아, 오늘 시댁에 와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대? 아, 그래. 아유, 그럼 됐어. 엄마가 파스 좀 붙이고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일 좀 쉬면 나을 거야. 괜히 신경 쓰게 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오늘은 최대한 무리하지 말고 살살 움직이고 그래요. 내일은 내가 도와주러 갈게. 친정엄마와 통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였는지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사돈댁에서 전화 왔어요. 가게 일손이 필요하시다는데 저희 엄마가 요즘 허리를 삐끗하셨는지 계속 허리가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혹시 오늘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럼 어서 가서 도와드려. 가게가 우선이지. 어차피 우리 점심도 다 먹었잖아. 내가 우리 손주 봐줄 테니까 너는 어서 가봐라. 이따 형님 생일이라서 다 같이 모인 거잖아요. 엄마가 오늘은 좀 천천히 움직인다고 해서 내일 도와드리러 가려고요. 연세도 있는데 허리 아프면 답이 없어. 그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도 예전에 허리를 삐끗해봤는데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든데 어서 가봐. 그래. 누나한테는 내가 말 잘해 놓을게. 장모님 건강이 우선이지. 가서 가게 도와드려.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정 부모님 가게에 가서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친정 가게에 가서 도움을 드렸어요. 사실 남편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이유가 정말 저희 엄마의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의도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가게 상속에 대해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처갓집 가게 나가고 있잖아. 혹시 그거 이제 당신 가게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아직 부모님도 정정하시고 나는 가게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그래도 요즘 당신이 장모님 대신 일하고 있잖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계속 하시기 힘들 텐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직원들도 안정적이라 괜찮은 것 같아. 예전에는 사람들이 빠지고 들어오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가게 상속은 당신한테 되겠지. 이번에 우리 회사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게를 직원한테 물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나도 조금밖에 안 도와드린 거라 가게 운영을 잘 모르고. 그럼 200평짜리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그렇게 한다 해도 당신이 안 된다 말해야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입장에서도 당신이 맡아주는 게 좋지?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 가게에 집착해? 두 분이서 알아서 하겠지. 솔직히 저도 다른 사람이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를 맡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남편이 어떻게든 친정 가게를 받아오라고 말하는 모습이 뭔가 불쾌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일군 건데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인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한테 일부러 친정 부모님 가게를 내가 상속받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이런 대화를 한 걸 아시는지 모르는지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고 친정 가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사돈댁 가게가 어느 정도로 컸지? 예전에 가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저희 부모님 가게가 한 200평 정도 될 거예요. 안에 주방이나 밖에 수조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거기 매출은 어떻게 돼? 어떤 곳은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번다고 하던데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 정도는 버실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도와드리러 가면 하루에만 거의 1천만 원 매출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1,000만 원. 그럼 한 달에 거의 억 단위로 벌겠네. 거기 직원들은 얼마씩 받아. 근데 아무래도 음식점이니 재료비 같은 거 빼면 한 50에서 60% 정도 가져가시려나. 저희 가게에 오래 계신 분들은 3천 정도 받으시는 걸로 알고 다른 분들은 아마 200만 원 초반부터 중반까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요즘 너가 사돈댁 가게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잖아. 이번에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돈댁 가게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시어머니는 가끔씩 호구조사듯 친정 가게에 대해 물어보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다 알려드리곤 했죠. 솔직히 저희 친정 잘 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한 말이 저도 모르게 마음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일부러 매출이나 그런 부분을 부풀려 말한 것도 있고 어차피 시어머니가 확인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이번에 청소하다 미끄러져서 엉치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너희 아빠랑 나랑 둘 다 가게에 신경을 못 쓸 것 같아. 너가 가게 좀 봐줄 수 있을까? 어쩌다 그랬어. 많이 부러진 거야? 병원에서는 뭐래? 수술해야 된대. 수술을 할 수는 없고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서. 그래서 아빠가 종종 가게 가서 보긴 할 건데 아무래도 엄마 챙겨줘야 되니까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가게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자주 가서 일할 테니까. 그래, 고마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세를 고쳐 잡으려 했다가 확 미끄러져서 이게 뭐니? 갑작스럽게 친정엄마가 병원 신세를 지며
제가 거의 매일같이 친정 부모님 가게에 출근해서 일을 봐주곤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 대신 애를 봐주신다고 하셨고요. 사돈이 병원 신세 지고 있다며 내가 우리 손녀 챙길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사돈 댁 가게 잘 챙겨라. 어머니 감사해요. 지금 친정 어머니 간병인 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간병인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 구하기 전까지만 부탁드려요. 아빠가 엄마 곁에 계시느라 제가 가게를 안 챙길 수가 없어서요. 그럼 그 큰 가게를 누구한테 맡기겠어? 딸한테 맡기는 게 당연하지 내가. 우리 아들이랑 손녀 챙길 테니 너는 걱정할 것도 없다. 그래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장인어른 가게 잘 챙겨? 우리 애는 나랑 엄마가 번갈아가며 보면 되는데 장인어른 가게 봐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잖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빠도 최대한 방법 찾고 계시니까 내가 오랫동안 안 도와드려도 될 거야?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종종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지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땐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친정 부모님 가게에 집중할 수 있었고 부모님이 빠진 일주일 정도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는데 저도 일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일주일 정도 뒤부터는 그래도 정신 차릴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님 가게를 챙기고 있는데 하루는 남편이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슨 사장님이야? 내가 뭐라고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오해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당신이 장인어른 가게 물려받는 건 시간 문제인데 안 그러면 당신한테 이런 부탁 안 하시지? 아직 부모님 정정하신데 뭐 이번엔 엄마가 넘어지셔서 그런 거지 회복되면 두 분이서 또 하시겠지. 그냥 당신이 장인어른 가게 물려받는 건 어때? 장모님이 이렇게 다치시고 그러셔서 일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젊은 당신이 맡는다고 하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편하게 쉬실 수 있잖아. 왜 그렇게 혼자 김칫국을 마셨어? 내가 잠시 부모님 가게 맡아주는 거야? 나한테 가게 물려주고 그러시는 거 아니니까 당신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 그렇게 네가 가게 되는 거지. 우리 며느리 사장님 됐으니 나도 용돈 좀 받을 수 있는 건가?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엄마 회복하고 계시니 그전까지만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이제 엄마 좀 쉬게 해드려야지. 그러다 또 넘어지셔서 다치면 어쩌려고. 다른 게 효도가 아니야. 이렇게 딸이 가업 물려받는 것도 효도야? 그 가게 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김칫국을 한 사발씩 들이마시는 것 같길래 제 가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죠. 근데 생각보다 친정엄마 회복이 늦더라고요. 하루는 친정 부모님이 저를 병원으로 부르셨어요. 너희 엄마 회복이 더디기도 하고 너가 가게를 잘 봐주는 것 같았어. 엄마 아빠는 너한테 가게를 물려주고 싶은데 너 생각은 어때? 저한테요? 내가 그 큰 가게를 어떻게 혼자 관리해요? 나 그거 못해요. 당장 세금이나 회계나 챙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가게가 그냥 일반 가게가 아니라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서 회계나 세무 등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게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일반 음식점도 법인이 있어요. 처음 듣는데 그냥 회사들만 법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매출이 워낙 많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음식점을 법인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도 돌렸지. 거래처들도 다 알아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너가 신경 쓸 건 딱히 없을 거야. 직원들 월급 같은 것도 회계 담당 회사에서 처리해주고 있거든. 엄마가 몸이 다 회복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가게 일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았어. 이렇게 된 김에 너한테 물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 너도 우리 가게 일 도와주면서 오래 일하기도 했잖아. 지금 보니 혼자서도 잘하는 것 같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 그래도 법인이라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많아서 걱정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너가 물려받아서 한번 해봐. 아빠도 너 하는 거 지켜보니 이제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빠도 이제 좀 쉬어야지. 친정 부모님 말씀을 듣는데 두 분이 많이 힘드시긴 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알겠다고 했죠. 남편한테 내 가게 될 일 없다고 말하며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남편한테 이 상황을 말하면 저한테 이것저것 더 요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김칫국을 들이마실지 몰라서 천천히 알려주자는 생각을 하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씩씩거리며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신우이를 가게 직원으로 쓰라고 하길래 그건 제가 말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며칠 뒤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게 됐죠.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드디어 올케가 사돈댁 가게 받게 됐다며 너무 잘 됐다. 동생한테 들어보니 거기 직원들은 월급을 400만 원씩 받는다며 나도 직원으로 써주면 안 돼. 그렇게 많이 받는 분들은 저희랑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출근해서 거의 저녁 10시가 다 돼서 가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힘들어서 못하고 그래도 가족 좋은 게 뭐겠어. 나는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할 거니깐 400만 원 챙겨주면 안 돼. 그렇게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 반발도 엄청날 거예요. 시댁 식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올케가 힘 한번 써줘봐. 나도 편하게 돈 좀 벌어보게. 지금 직원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다들 일 잘하시는 분들이기도 해서 사람 뽑을 계획 없어요. 혹시나 누가 나가게 되거나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신노이한테는 애둘러 거절해 버렸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신우이를 직원으로 뽑으라 하시더라고요. 이젠 내가 너희 친정 가게 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 직원으로서? 형님도 저한테 그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직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냥 직원으로만 어울려서 애 월급만 좀 챙겨두던지.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요. 그리고 그거 불법이에요. 너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다. 사업하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데 아주 꽉 막혀서는 너 말고 사돈이랑 얘기를 해야겠어.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던 남편도 옆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리고 가족끼리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냥 당신이 해주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일을 안 하는데 월급을 왜 챙겨줘? 그럼 당신이 사장된 기념으로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자. 그건 할 수 있잖아. 이왕 여행 보내드리는 거 국내 말고 해외로 해서 우리 아들 엄마 생각해 주는 거 봐라. 그래.
나 여행 좀 보내줘라. 이왕이면 비행기 타는 곳으로 남편이 갑자기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자 해서 내가 남편을 째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사장이 된 거랑 시부모님 여행이랑 무슨 상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나 이제 갈 거니까 애들 잘 보고 있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도대체 되는 게 뭐야? 와이프가 처갓댁 가게 사장님 되면 아주 편해질 줄 알았더만. 그러니까 저래서 가게 일이나 제대로 할런지 모르겠다. 시어머니나 남편이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길래 듣기 싫어서 가게 간다고 하고는 집을 나와버렸어요. 근데 시누이한테 전화가 와선 기가 막힌 말을 들었죠. 우리 올케 덕분에 내가 해외여행도 가고 편하게 돈도 벌게 생겼네. 올케이 고마워.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편하게 돈을 벌다니 엄마가 그러는데 난 그냥 이름만 올려서 월급 받게 해주겠다는데 어머님이요. 제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은 또 무슨 말이에요? 어제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고 했다며 그래서 동생이 나보고 해외여행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봤어. 나도 당연히 간다고 했지. 전엔 여행 간다고 말 안 했는데요. 잠깐. 그럼 형님은 형님 돈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내 돈으로 가겠어? 동생이 내준다고 하던데 무슨 올케 카드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올케가 허락한 거라고 생각했지. 시누이 말을 들어보니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시누이와 전화를 끊은 후 곧장 친정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하소연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여긴 어쩐 일이야? 가게에 있을 시간 아니야.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나 지금 가게 물려받는다는 말 나오고 나서부터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누이 남편 모두 뭐 하나라도 더 가져가라고 하면서 잡음이 생기는데 가게를 내가 갖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 좀 해봐. 너가 우리 가게 물려받는 걸로 잡음 생길 일이 뭐가 있다고. 아니, 내가 엄마 가게 물려받아서 한다는 소리 들은 날부터 남편이 시누이 직원으로 올려서 월급만 주면 안 되냐는 헛소리나 하고 있고, 시부모님은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하고 내가 해외 여행도 안 된다 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 벌써 다 결제도 하고 갈 준비했더라고. 그런 여행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아니 그 돈은 다 누구 돈인 건데 김서방이 모은 돈인 거야? 김서방 돈은 무슨 그거. 다 내 돈이야. 보니까 거의 900만 원이더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카드 할부로 결제해서도 많이 간다고 듣긴 했는데 내 카드로 결제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 근데 제 이야기를 듣던 친정엄마가 노발대발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한테도 돈 받아가더니 너한테 900만 원이나 뜯어간 거야? 엄마한테도 돈을 받아가더니 김서방이 여기 와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거야? 나한테 김서방이 온 게 아니라 사돈댁이 왔었어. 그리고는 가게 물려받는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들도 어쨌든 지분이 있으니 공동명의로 가게 물려달라 하더라고. 그게 말이 되니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또 본인 아들이 너무 위축돼서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해달라 하더라고. 단호하게 안 된다 하니 갑자기 자기 딸 얘기를 하더라고. 취업시켜달라 그랬지. 직원으로 올려달라고. 맞아. 본인 딸이 회사를 너무 힘들게 다녀. 그러는데 사돈댁 가게에서 일하면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더라고. 근데 너도 일해봐서 알잖아. 가게 일이라는 게 머리는 좀 편해도 몸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힘들 거라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랑 김서방이랑 공동명의 할 바엔 사돈 처녀를 직원으로 뽑는 게 낫겠더라고. 알겠다고 했지. 그리고는 월급 절반은 미리 달라고 하는 거야? 월급을 미리 달라고 누가 월급을 미리 받아가 한 달 일을 하고 받아야지. 심지어 우리 월급 날도 마지막 날이잖아. 내가 나중에 딴 말 할 수 있으니까 첫 달 월급은 미리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준 거였는데 너 얘기 들어보니 해외여행 가서 쓰려고 돈 받아간 거네. 친정 엄마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물론이고 남편한테도 오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힘들게 이른 가게로 시댁 식구들이 이득을 취하는 게 꼴보기 싫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며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남편이 캐리어 하나에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여행 가려고 이 캐리어는 왜 꺼내놓은 거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간다고. 내가 그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 내 카드로 결제했더라. 내가 가게에 있을 때 당신 편하게 쓰라고 준 카드를 어떻게 해외여행 가는 데 쓸 수가 있어? 어차피 그거 나 쓰라고 준 거잖아. 그럼 내가 어디다 쓰든지 상관없는 거지. 어차피 할부로 했으니까 부담도 없어.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다른 나라에 있을 때 고생 좀 해봐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웃으며 한마디 했죠. 잘했네. 해외여행 잘 다녀와. 근데 얘나도 데려가는 거지? 나 가게 나가야 되잖아 아직. 5살도 안 된 애를 어떻게 데려가. 그리고 애들은 비행기 타면 귀에 안 좋대. 부모님 모시고 가는 여행이니까 거기에는 애 안 보내는 게 낫잖아. 애 있으면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장인어른 가게 안에 무슨 작은 방 같은 거 있잖아. 거기다 더 얘나도 엄마랑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할 걸. 저번에 보니까 거기 안에 TV도 있고 넓기도 하더만 애까지 내팽개치고 가는 해외 여행이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괜히 제 딸이 고생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정확한 여행 날짜와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타는 비행기가 몇 시에 뜨는지 등을 확인했죠. 그렇게 남편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없을 때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카드가 도난이 된 것 같아서요. 보니까 900만 원 정도 긁혀 있던데 이거 제가 긁은 거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본인 확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결제된 내역을 모르신단 말씀이죠. 네, 누가 제 카드를 주어서 결제한 것 같은데 이거 취소 못하나요? 바로 취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우선 취소 처리 진행해드렸고 입금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한 줄도 모르고 비행기 안에서 행복했겠죠. 근데 제가 금액을 취소하면서 남편이 예약한 부분들이 다 날아갔나 봐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가 반나절 정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이 카드사에 연락해서 결제한 거 취소했어? 누가 취소했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 있고 그럼 당신밖에 더 있어? 아니, 내가 결제한 내역도 없는 900만 원이 찍혀 있잖아. 논란. 마음에 카드사에 바로 전화한 거지. 아, 그거 내가 결제한 거잖아. 왜 말도 없이 취소를 시켜버려?
그리고 당신 카드는 왜 결제가 안 돼? 도난 카드로 신고됐거든. 그래서 그 카드 지금 못 쓸 거야? 아무래도 당신은 해외에 있어서 그런가? 전화 수신 상태가 안 좋네. 그럼 나 먼저 끊을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남편이 한국 오기 전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집부터 타던 차까지요. 원래는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친정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는다는 소식에 남편이 집 명의를 저어할 테니 대출 이자랑 세금 같은 걸 맡아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가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맡기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 명의를 저로 바꿨죠. 그래서 남편이 한국에 없을 때 그 집도 팔아버렸어요. 공동명의였으면 남편이랑 같이 팔아야 했지만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팔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팔고 있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는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저번에 할부로 결제했다고 얘기다. 한 거잖아. 그게 내 카드라고 생각 못했지? 그리고 당신도 어떻게 내 카드로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형님까지 해외여행 보낼 생각을 했어? 네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거지 뭘 그런 걸 따져? 너 때문에 제대로 된 여행도 못하고 공항에서만 붙잡혀 있다 왔어. 그럼 어머님이 돈만 가지고 그러셨어요? 남의 돈으로 호사 누리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애초에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던가 이게. 뭐야. 비행기만 몇 시간 동안 타고 내가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으려고 또.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데 보고 온 건 공항밖에 없어. 당장 우리한테 사과하고 다시. 해외여행 가는 패키지 끊어주기나 해. 내가 왜 아니 내 돈으로 가는? 주제에 뭘 이렇게 당당하게 돈 달라는 거야? 진짜 도둑놈 쉼터가 따로 없네? 보자 하니까. 야, 너 이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우리 가족 아기를 우습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본인이 번 돈도 아닌 주제에 저렇게 당당한지 이 가게 팔아서. 남은 돈 반 우리 아들한테 보내라. 니네 이혼하면 내 가게에 내 것도 나눠야지.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저한테 이 가게를 나눠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이나 시누이나 그게 맞는 거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길래 제가 깔깔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언제 이거 제 명의 가게라고 했나요? 이거 법인이에요. 저는 그냥 월급 사정인 셈이라고요. 뭐 월급 사장 그리고 무슨 가게인데 법인이 있어. 그런 건 개인 회사들이나 있는 거야? 나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가게가 좀 많이 잘 되잖아.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가거든. 법인으로 운영하면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길래 부모님이 법인으로 돌려버리셨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이 가게 못 판단 말이야? 네 몫의 반은 우리 아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저한테 지금 이 가게 하나 남았는데 이 가게는 제 명의가 아니니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남의 돈을 그렇게 탐냈으면 안 됐죠. 당신한테 이 가게 하나 남았다고 잠깐. 그럼 우리 집은 그거 당신이 해외여행 가버린 사이 팔아버렸어. 목도 좋고 내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놔. 그런가 계약하자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일 빠른 시일 안으로 이사 올 수 있는 사람이랑 계약해버렸지 뭐.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해? 그게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나랑 같이 사는 집이잖아.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팔아버려? 너 내 카드로 해외여행 가려고? 긁고 다닐 때 나한테 얘기했니? 심지어 그거 내 카드였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뭐 하나라도 말한 거 있냐고 저랑 남편이 실랑 일을 하고 있자. 갑자기 시누이가 저를 붙잡고는 사정사정하더라고요. 근데 나 여기 가게에서 일하는 건 달라진 거 없는? 거지. 그치 저희 엄마한테 여기 가게에서 일하는 대가로 월급도 반 땡겨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조사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저희 엄마한테 받은 돈 다시 보내세요. 그러자 진웅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 여기에서 일한다고 해서 회사도 그만뒀단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빌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시누이 말을 듣던 남편도 갑자기 사정사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해서 당신이 화나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나도 지금 갈 곳이 없어. 회사도 그만두고 나왔단 말이야. 뭐 회사를 그만뒀다고 당신은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나 없었잖아? 아니, 당신이 이제 돈도 잘 벌기도 하고 그랬어. 열받아서 회사에 사표 낸 거였거든. 심지어 나는 안 좋게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도 못해. 그럼 지금 당신이랑 형님 모두 회사에서 나오고 해외여행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갈 수 있었던 거지. 내가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휴가를 낼 수 있겠어? 남편 말을 들어보니 모두 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간 거였어요. 퇴직금도 나왔을 텐데 그런 건 저한텐 싹 비밀로 하고 제 돈으로 해외여행비를 다 결제한 거죠. 그럼 당신 퇴직금은 그건 어쩌고 내 카드로 결제한 거야? 그건 내 돈이니까. 당신이 알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엄마 드렸거든. 가지가지 한다. 네 돈은 아깝고 내 돈은 펑펑 쓰고 나 너네 가족 물주될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내가 깨 있어. 나가. 아주 알거지은 꼴이 보기 좋네. 제가 가게에서 쫓아내려고 하니 시누이랑 남편이 계속 사정사정을 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꼴의 자존심은 상한지 팔짱을 끼고서는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영업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알거지로 저랑 이혼을 하게 됐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것도 아닌 걸 그렇게 탐을 내는지 그래서 시댁 식구들 모두 된통 당했죠. 저랑 이혼하면서 뭐라도 떨어질 줄 알았지만 제가 다 팔아버리고 현금화시켜서 남편이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저랑 살면서 누린 게 얼만데 이 정도 응징은 달게 받아야죠. 친정 어머닌 제가 이혼하고 있는 도중 몸이 다 회복돼서 집으로 오셨어요. 요즘 제가 가게에서 상주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이 제 딸을 봐주시는데 이렇게 균형적인 삶을 누린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누이 둘이서 계속 회사를 알아보는 것 같은데 나이도 많은 둘을 어느 회사가 데려가겠어요? 시댁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